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뽀유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우린 보통 불안이란 감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불안하니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불안하니까 문단속도 철저히 하게 되는 것처럼 불안이 유익할 때도 있어요. 다만 불안이 지나치게 높으면 일상의 삶이 힘들어지고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나르시시스트가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들은 불안을 심하게 느끼고 그 불안감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커요. 상대방은 이유를 모른 채 같이 불안해지면서 갈팡질팡하게 되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르시시스트의 불안에 대해 알아야 해요. 나르시시스트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은 많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자, 나르시시스트는 왜 불안할까요? 먼저 그들은 늘 그냥 불안하고 그 정도도 심해요. 그들은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 정서적으로 따뜻한 교감을 나누지 못한 채 성장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기본적인 신뢰를 쌓기 어렵고 그 결과 모든 면에서 불안이 높아지죠. 불안은 왜 불안한지 원인을 잘 모를 때 더 커져요. 그래서 불안의 정도를 낮추려면 불안한 이유를 분석해 봐야 해요. 그러려면 자기 내면을 향해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묻고 답을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A는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자신이 불안하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반면 B는 자신의 불안을 인식하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며 뭐가 그렇게 불안해?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일주일이나 소화가 잘 안 돼서 혹시 위궤양이 재발된 건 아닌지 불안해 라는 답을 듣게 되죠. 이렇게 원인을 알고 나면 불안감이 확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자아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자기 내면과 진솔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A처럼 불안에 직면하지 못하고 모호함 속에서 불안을 과하게 느낄 수밖에 없지요. 나르시시스트가 불안한 두 번째 이유는 관심과 애정의 욕구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은 상대방에게 관심과 애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요. 그것들을 자신의 뻥 뚫린 내면을 일시적으로 안정시켜줄 마취제쯤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 기대하는 만큼 관심과 애정이 주어지지 않으면 당황해하면서 불안을 크게 느껴요. 나르시시스트는 늘 공허해요. 그런데다 원하는 만큼의 관심이 공급되지 않을 때 생기는 외로움이 합쳐지면 불안함은 증폭되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진짜 친밀감을 통해 공허함을 달래며 불안함을 조절하지는 못해요. 대신 상대가 자기만 바라보면서 자기 욕구에 반응하도록 상대의 삶을 통제하고 조종하려 들죠. 그 결과 그들 곁에 있는 상대는 에너지가 고갈되며 덩달아 불안지수가 높아지게 되지요. 세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외톨이가 될 것 같아서 불안해요. 그들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관계 패턴 때문에 상대가 등을 돌리는 경험을 반복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저 또다시 외톨이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불안만 높여가죠. 그들은 어린 시절에 무시받았거나 방치되었던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혼자가 되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하죠. 또 그런 상처는 그들 스스로 자신을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 인식은 내가 별 볼 일 없으니 버려지는 거야 란 결론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러면서 외톨이가 되는 불안을 떨치기 위해 그들 자신을 외적으로 근사하게 포장하는 데 집착해요. 그러면 상대가 자기를 떠나지 않을 거라 믿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건강한 내면이라는 걸 모른 채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쓰는 거죠. 한편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에 후버링에 몰두할 수 있지요. 후버링을 당하는 상대방은 나르시시스트의 불안을 더불어서 떠안게 되고요. 또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던 그들이
단체 여행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대면대면하게 대하자 혼자가 될까봐 속도를 맞추느라 바바를 제대로 씹지도 않고 넘겨버리고 거리를 두려는 짝꿍의 팔짱을 악착같이 끼고 다녀요. 나르시시스는 평가받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불안을 심하게 느껴요. 그들이 생각하는 평가의 개념에는 비난이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죠. 다시 말해서 평가를 통해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라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그토록 꺼리는 평범한 존재로서의 자기를 맞닥뜨려야 하고 그 결과 남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극도로 불안한 거죠. 그들은 어떤 실수나 실패를 용납받지 못하고 비난이 빗발치는 환경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면 자아 정체감이 약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기 쉬워요. 그런 경우 자기 연약함을 감추고 오히려 완벽한 척을 하며 자기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 애를 쓰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상대방에게 완벽하지 못하다고 질책하며 상대도 같이 불안하게 만들어요. 나르시시스는 왜 불안할까요? 이용당할 것 같아서 그렇죠. 나르시시스는 존재 자체로 환영받으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도구나 수단쯤으로 여기죠. 그리고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상대방도 자기를 도구로 이용할까봐 늘 불안해요. 나르시시스는 상대를 어떻게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까에 골몰해요. 목표를 이루는 것만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라 여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 거짓말을 하든 상대에게 상처를 주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신은 상대를 그렇게 이용하면서도 누군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 같으면 절대 용납을 못하죠. 이용당하는 건 자신이 상대방보다 열등하다는 증거가 된다고 여기니까요. 또 선수를 쳐서 남을 이용하지 않으면 자신이 이용당할 것 같은 불안에 짓눌려요. 그래서 상대가 자신을 속이지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를 번뜩이며 점점 더 강박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함께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요. 당신이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 불안을 느낀다면 혹시 당신 옆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의 불안이 당신에게 전가된 건 아닌가 점검해 보시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들이 떠넘기는 불안을 그냥 떠안지 마시길요. 내가 지금 불안한 건 저 사람이 자기 불안을 내게 떠넘겨서 그런 거야. 그러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상담심리사 뽀요였습니다.